안녕하세요.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. 바로 금 시장입니다. 요즘 정말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죠? 이 혼란스러운 움직임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들의 치밀한 게임이 숨어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?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.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가장 안전한 자산, 바로 금값이 치솟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? 이게 상식이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저희가 들여다본 자료들을 보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오르기는커녕 투자자들을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변동성만 보여줬다는 거예요. 자,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보이시나요? 솔직히 아니죠. 불과 며칠 만에 역사에 남을 만한 등락이 막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.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이 현상 뒤에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지, 그 진실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는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? 자료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가설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, 바로 미국이 금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. 아니, 미국이 왜 금값을 일부러 누르려 하냐고요?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금은요, 말하자면 달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거든요. 금값이 오른다는 건 곧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고요.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결국 달러 패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.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음모론이 아니라고 자료들은 주장합니다.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선례를 제시하는데요. 바로 1960년대에 있었던 런던 골드풀 사건입니다. 이때도 미국이 달러 위기를 숨기려고 유럽이랑 손잡고 어마어마한 양의 실물금을 시장에 막 쏟아부어서 가격을 억지로 눌렀거든요. 물론 결국엔 실패했지만요. 자료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도 이때랑 똑같다. 단지 그때는 실물금이었는데 지금은 파생상품이라는 도구만 바뀌었을 뿐인 역사의 반복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, 이 가격 억제 시나리오에 전혀 예상치 못한 파트너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. 바로 중국입니다. 아니, 생각해보세요. 세계의 패권을 두고 맨날 으르렁거리는 거의 철천지 원수 같은 두 나라가 왜 하필 금시장에서는 슬쩍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일까요? 이 이상한 동맹관계 때문에 미스터리가 한층 더 깊어지는 거죠. 이 기묘한 협력, 그 핵심이 뭘까요? 한마디로 동상이몽입니다. 단기적인 목표는 서로 다른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분석이에요. 자, 미국은 달러를 지켜야 하니까 선물 시장 같은 종이금 가격을 눌러야 하고요. 중국은 바로 그 덕분에 값싸진 실물금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. 서로 윈윈인 셈입니다. 자료들은 이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도 제시합니다. 날짜를 한번 보세요.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증거금을 확 올려서 금값을 폭락시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사흘 뒤에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마치 짠처럼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. 이 동시다발적인 움직임, 이게 우연일까요? 자료들은 이게 시장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방아쇠였다고 주장합니다. 근데 이 금값 억제 전략은요,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. 미국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또 다른 문제, 바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이 산더미 같은 국가부채 문제랑 연결되어 있거든요. 지금 미국이 처한 딜레마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. 수출을 살리려면 달러가 약해야 하는데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하늘로 치솟고 미국 국채는 휴지 조각처럼 매력이 없어지거든요. 이 풀기 어려운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들은 미국이 정말 천재적인 꼼수 하나를 고안했다고 설명합니다. 그게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건데요. 자,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. 먼저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래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잖아요. 그러면 이 법안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그 돈으로 의무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해야 합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전 세계 코인 시장 전체가 원하든 원치 않든 24시간 내내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정말 고도로 계산된 달러 위기를 늦추고 금값 폭등을 막는 전략이라는 분석이죠. 하지만요, 이렇게 복잡하게 짜놓은 금융게임판을 단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궁극의 변수가 있죠. 바로 현실 세계의 전쟁입니다.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2월 말
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에 불이 붙기 시작했죠.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주변으로 번져나갔습니다. 바로 이 지정학적 위기가 금 시장을 완전히 다른 두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. 한쪽에서는 전쟁 났으니 금 사야지 하는 공포 심리가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해서 금값을 위로 끌어올리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유가가 폭등하니까 큰일 났다, 인플레이션 잡아야 한다 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이게 또 금값을 아래로 짓누르는 겁니다. 이 두 거대한 힘이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, 이게 바로 이 미친 변동성의 진짜 이유인 거죠.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끝은 어디일까요?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이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제시합니다. 자,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가장 좋은 건 분쟁이 빨리 해결되면서 V자 반등을 하는 거고요.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전쟁이 질질 끌리는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동안 바닥에서 지루하게 움직이는 U자형 흐름입니다.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, 전면전으로 번지면 L자처럼 급격하게 폭락했다가 이후에 J자 형태로 급등하는 경로가 예측됩니다.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봐야 할까요? 자료들은 지금 어떤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딱 짚어줍니다. 바로 달러 인덱스, 국제 유가, 그리고 이란의 새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, 마지막으로 곧 있을 연준의 발표입니다. 이 숫자들과 메시지들의 방향이 말 그대로 미래를 알려주는 나침판이 될 거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자료들은 금의 장기적인 방향은 결국 위를 향할 것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은다는 겁니다. 문제는 딱 하나, 그 정상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냐,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. 오늘 분석을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자료들은 진짜 큰 손들은 선물 시장의 종이 가격이 아니라 실제 금고에서 오고 가는 실물 금의 흐름을 본다고 주장합니다. 자,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? 화면에 보이는 숫자인가요? 아니면 그 너머의 진짜 가치의 흐름인가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.